사람이 힘들 때 본 모습이 나온다고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때 좀 더 친해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좀 서먹해지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사랑도 하고. 아 그렇죠. 이제 대학생 때부터 CC도 있고 그랬는데 전공이 레지던트가 되면은 4년 동안 계속 그 다른 과 친구들과 일을 하게 되니까 정말 더 전우처럼 되고 그러다가 또 남녀 관계에서는 정분도 나서 만나게 되고 그런 일들도 있고 사랑도 하고. 교통사고가 엄청 크게 나서 정말 막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막 땅에 갈리고 막 어디가 떨어져 나고 이러셨었는데 못하겠습니다, 안 하겠습니다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. 근데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튼튼하지 의원 신경옥 대표원장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의대에 진학한 이후에 의대생 시절이 어땠는지 그리고 왜 흉부외과 선택했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었는데요. 오늘은 제가 이제 흉부외과를 선택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전공이라는 게 이제 돼서 4년간 트레이닝을 받거든요. 최근에 언젠가 그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라는 드라마도 했었고 또 사람들이 전공의라는 직업 사람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또 감사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게스트분이랑 함께 전공의 생활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또 찾아왔는데요. 네.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막 식사도 못 하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시잖아요. 현실에서는 좀 어떤가요? 네, 일단은 업무가 과정한 건 맞아요. 그래서 인원 대비 업무가 굉장히 많고 환자 사람을 다루고 또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막 허투루 할 수가 없죠. 대충 정리하고 막 이럴 수가 없어서 식사는 정말 그냥 개눈 감치듯이 막 헐레벌떡 먹거나 아니면 아예 못 먹거나 이런 식으로 좀 건강에 안 좋은 거를 하는데 20대 중후반 정도의 젊은 나이니까 크게 그게 막 건강에 큰 악영향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건강에 좋지 않아서 막 많이 피곤해하고 그래서 어쩔 때는 저희 과나 어떤 몇몇 과들은 방송이 나와요. 몇 년차 전공이 빨리 의국으로 밥 먹으러 오세요 이렇게 나와요. 하도 밥을 못 먹고 일을 하니까 식사하고 또 나가서 일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. 드라마를 보면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또 아무래도 오래 이렇게 좀 일을 하시다 보니까 끈끈한 우정이나 이런 전우애 같은 게 또 생기시는 것 같던데 그런 건 실제로 있나요? 일단은 이 레전트 전공의 시절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의과대학 6년인데 6년 동안 이미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거든요. 이제 인턴 1년 하면서도 또 한번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이 힘들 때 본 모습이 나온다고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때 좀 더 친해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좀 서먹해지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사랑도 하고. 아 그렇죠. 이제 대학생 때부터 CC도 있고 또 인턴이 되면서 새로 만나거나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 사는 거 똑같으니까 그랬는데 전공이 레지던트가 되면은 조금 더 그 과에 이제 내가 소속이 되고 정해진 일을 이제 4년간 점점점 하게 되거든요. 정말 그 동기들 다른 과 동기들도 계속 만나게 되고 4년 동안 계속 그 다른 과 친구들과 일을 하게 되니까 정말 더 전우처럼 되고 급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서로 전화하고 도와주고 전우에는 당연하고요. 그러다가 또 남녀 관계에서는 정분도 나서 만나게 되고 그런 일들도 있고 흔치 않지만 사랑도 하고. 그러면 원장님도 물론 교수님이셨지만 전공의 시절을 거치셨잖아요. 그러면은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그렇게 좀 헤쳐나갈 수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.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고 헤쳐나가셨는지가 궁금합니다. 정말 주마등처럼 여러 가지 일이 스쳐 지나가는데 일단은 젊으니까 무모한 정말 열정과 사랑,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. 흉부외과 일을 아무나 할 수 없다. 그런 프라이드도 있었고 사명감? 네네네 정말로. 그 와중에도 이제 너무 업무가 많으니까 그리고 저는 원래는 이제 동기가 있어서 둘이 해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저 혼자였거든요. 그래서 2명분을 혼자 이제 하니 정말 힘들어서 그래서 막 어떤 날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회의감 든 적도 있었죠. 사람이 희노애락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민한 적도 있었고 막 중간에 선배들한테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. 또 그분들이 설득해 주시고 며칠 재정비하면서 생각해보니 이 하는 게 맞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했던 그때 기억도 나고 정말 고마운 분들이 많죠. 저 혼자 된 건 아닙니다. 원장님 저희가 너무 또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으니까 좀 재밌었던 일화나 가슴속에 좀 그래도 프라이드가 있었던 일화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? 모든 직업을 가진 분들께서 매일매일 내일이 막 너무 자랑스럽고 막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시지는 않겠죠. 그렇죠. 근데 몇 개 이벤트들이 계속 있었고 기억은 안 나지만 대다수가 또 기억나는 경우들은 안 좋았던 환자분들 응급실에 이제 실려왔던 굉장히 안 좋은 환자분이 한 분 생각이 나는데 교통사고가 엄청 크게 나서 정말 막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막 땅에 갈리고 막 어디가 떨어져 나고 이러셨었는데 가족분들이 막 바닥에 막 쓰러지시면서 자식
분을 사실을 살려달라 해가지고 정말 저도 막 며칠 밤 집에 안 가고 노력하고 막 다른 과 의사들 모셔가지고 같이 막 얘기하고 교수님 도움 받고 저희 가족처럼 막 열심히 치료했던 생각이 나고 퇴원할 때는 휠체어 타고 가셨지만 또 외래 올 때 조금씩 재활해서 나중에 결국 걸었거든요. 마지막에 비타오백이 아니고 마지막에 음료수까지 막 사와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그럴 때 정말 뿌듯하고 행복했고요. 제가 물론 한 건 아니고 교수님들이 다 하시고 저는 도와드렸지만 이런 게 의사의 정말 멋과 맛이구나 정말.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가슴에 좀 남으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 원장님의 잘못은 아니지만. 네네. 네. 그래서 안 좋아진 분들도 참 생각나지만 좋아진 분들 생각할 때 정말 뿌듯하고 또 그런 어려운 환자들을 교수님의 지시하에 또 같이 하고 배우고 했을 때 성장한 모습을 보고 교수님께서 이때는 잘했다 가끔 남자들끼리 뭐 이렇게 칭찬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. 뭐 소주 한 잔 주시고 이제 술 먹을 때 식사할 때 막 그랬을 때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. 이런 얘기 들으면은 나도 의사일 걸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이요? 내일 모레 40인데. 네네 괜찮습니다. 지금이요? 이 영상을 좀 보고 계신 전공의 분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이 밤에 노력하고 계신 전공의 분들에게 선배로서 좀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? 정말 외롭고 힘들고 다 때려치고 나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고 그래도 누가 뭐래도 내가 선택했고 정말 내 일을 내가 열심히 할 때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정말 저는 그 일, 의사라는 일이 그래서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내가 열심히 하면 누군가 도움을 받으니까 거기까지 오신다고 고생을 많이들 하셨는데 좀 더 자신을 갈고 닦으면 정말 나중에는 나 자신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정말 고귀한 뭐랄까 진주가 빚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. 내년 몇 년 뒤 이거를 4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이제 열심히 하시면서 장기 계획도 세우고 단기 계획도 세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즐길 수 있는 거에서 즐기면서 동료들이랑 또 즐겁게 지내면서 하루하루 잘 지내시다 보면 어느덧 의대도 6년 지났잖아요. 진짜 의대 6년 길거든요. 근데 레전트 3년, 4년, 3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지만 그 레전트 전공의 생활이 또 행복하게 추억으로 남고 잘 지나가리라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은 저의 전공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게스트분과 함께 나눠보았는데요. 이걸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, 일반인분들, 그다음에 의사, 전공의분들, 많은 분들께 이런 얘기가 좋은 울림으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고요.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가 전공의가 다 이렇다 이런 것은 당연히 절대 아니란 걸 아실 거고요. 저 신경옥이라는 흉부외과 또 전공의 시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생활을 했었구나 정도로 재밌게 보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번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